음, 최근 JTBC 보도 혹시 보셨어요? 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아, 네, 봤습니다. YTN 인수시도 녹취록 나왔었죠. 4천억 원 규모라고 해서 좀 놀랐는데요. 맞아요. 4천억 원. 오늘 저희가 여러분하고 같이 살펴볼 자료들이 바로 이 윤 전 본부장을 둘러싼 여러 의혹들. 특히 이 거액의 자금 문제하고요. 네, 그리고 소위 고위층 로비 시도 정황 같은 것들이죠. 그렇죠. 이게 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오늘 핵심만 좀 명확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 자료들 보면 역시 중심에는 윤영호 전 본부장이 딱 자리 잡고 있어요. 통일교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던 인물로 보이는데, 그렇죠. 근데 이 자료에 따르면 그가 해임된 직후에도 4천억 원이라는 정말 천문학적인 돈으로 YTN 인수를 시도했다. 이런 정황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바로 그 부분인데요. YTN 인수시도 이게 녹취록 날짜가 2023년 6월 1일이니까요. 아, 그가 통일교 세계본부장에서 물러난 게 5월 9일이었죠? 네, 거의 직후네요. 본인은 뭐 건강 문제로 사직했다 주장하는데 교단 쪽에서는 해임 조치였다 이런 말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공식 조직에서 나온 시점인데도 이렇게 큰 돈을 움직이려고 했다는 게, 좀 그렇죠. 상당히 놀랍죠. 네, 게다가 4천억 원이면 그 당시 YTN 시가총액의 뭐 거의 두세 배? 맞아요. 훨씬 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일반적인 시장 논리로는 설명이 잘 안 되는 규모라는 겁니다. 뭔가 다른 의도가 있었을 수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네, 물론 반론도 있습니다. 피스 전망대 2027인가 하는 블로그 같은 데서는 아니라고 하기도 하는데, 아, 그런 입장도 있군요. 네. 근데 아무튼 금액 자체가 좀 비정상적으로 크다는 건 부인하기 어려워 보이고요. 자금 출처로는 역시 일본 헌금이 계속 거론되죠. 아, 그 아베 전 총리 피격 사건하고 연결해서요? 네, 그 사건 이후에 일본 내 기류가 좀 바뀌면서 자금 모으는데 좀 차질이 생긴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자료에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돈 문제뿐만 아니라 로비 의혹도 여러 개가 있네요. 맞습니다. 뭐 건진법사 통해서 김건희 여사한테 선물을 줬다는 의혹도 잠깐 언급되고요. 아, 그리고 캄보디아 피스 파크 프로젝트 관련해서 정부 ODA 자금, 그러니까 공적 개발 원조 자금을 받으려고 했다는 내용도 중요하게 자로지고 있습니다. ODA 자금이면 이게 개도국 지원하는 나라 돈이잖아요. 근데 특정 종교 관련 사업에 그렇죠. 그 부분이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지점이죠. 심지어 알아보니까 법무법인 지평에 자문까지 구했는데 거기서도 이거 사업 내용 좀 불투명하다 이런 의견을 냈다고 해요. 그런데도 계속 추진하려고 했다고요? 네, 그런 정황이 보입니다. 뭐 윤 전 본부장 본인이 2022년 5월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독대했다. 뭐 사업에 대해 암묵적 동의를 구했다. 이런 발언 기록까지 자료에 있더라고요. 와. 근데 결국 이 캄보디아 사업은 안 된 거죠? 네, 추진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외에도 뭐 유엔 사무국 유치나 교육부 장관 행사 참석 관련해서 청탁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라고 하고요. 정말 여러 방면으로 움직이려 했던 것 같네요. 통일교 내부 사정도 좀 복잡해 보이는데요. 윤 전 본부장 해임이냐 사직이냐 이것부터 시작해서요. 맞아요. 그 과정도 그렇고 퇴직금으로 10억 원을 받았다는 점. 10억이요? 꽤 크네요. 네. 그리고 또 선문대 두 총장으로 복귀하기까지 했었잖아요. 뭔가 앞뒤가 좀 안 맞는 듯한 그런 흐름이죠. 그러게요. 그리고 그의 아내 이신혜 씨 역할도 좀 주목해봐야 할 것 같아요. 세계본부 재정국장이었는데 아, 네. 윤 전 본부장 물러난 직후에 현금으로 50억에서 한 70억 원 그 정도를 여행 가방 같은 데 담아서 빼돌렸다 이런 의혹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돼서 수사받고 있다고 합니다. 50억에서 70억. 현금으로요? 와. 네, 당시 측근이었던 조성태 씨는 이후에 좀 좌천성 인사를 당했는데 이 사람이 내부 정보를 제보했을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뭐 자금 유용에 같이 연루됐을 수도 있다는 말도 조심스럽게 나오고요. 정말 복잡하네요. 또 윤 전 본부장 측이 세운 회사들을 통해서 헌금을 유용했다는 의혹도 있군요. 네, 구체적인 사례들이 언급되는데요. HA 매그놀리아 그룹 계열사들, 예를 들면 HJ 이엔텍이라는 회사에 500억 원 넘는 공사를 몰아주거나 500억이요? 네, 또 다른 계열사인 매그놀리아 멋집은 100억 원 이상 손실을 냈다는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통일교 상징 건물인 천원공 공사비가 처음 예산보다 뭐 3배 이상 늘어난 문제도 이런 자금 흐름과 관련 있는 거 아니냐는 시각이죠. 아, 이게 다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럼 현재 법적인 상황은 어떻게 정리되고 있나요? 일단 윤 전 본부장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고요. 아내 이 씨는 말씀드린 대로 횡령 같은 혐의로 피의자 신분입니다. 네.
근데 또 흥미로운 점은 이 자료들을 제공한 걸로 보이는 작성자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윤 전 본부장 측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대요. 법무법인 지평이 대리하고 있고요. 아, 서로 또 법적 다툼이 있군요. 네, 반대로 이 작성자는 윤 전 본부장을 한 200억 원대 배임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와, 정말 얽히고 설켰네요. 그렇죠. 물론 통일교 측 공식 입장은 윤 전 본부장은 2023년에 이미 떠난 사람이고 관련 의혹은 사실 무근이다. 이거고요. 네, 양측 입장이 팽팽하군요. 오늘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본 자료들 정말 한 개인을 둘러싸고 수천억 원대 자금 동원 시도부터 시작해서요. 네, 광범위한 로비 의혹, 또 통일교 내부의 복잡한 자금 문제,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법적 다툼까지 정말 여러 겹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 복잡한 사건들의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하시는데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자료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렇게 막대한 자금을 동원해서 정치 권력이든 어디든 사회 곳곳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들이 있잖아요. 네, 이게 우리가 평소에는 잘 모르는 영역에서 움직이는 어떤 재력, 그리고 조직, 또 권력, 이런 것들의 관계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